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서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미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그램은요, 약 1년 만에 부활한 저녁 1일 드라마죠. 찬란한 내 인생입니다. 여기 벅벅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억척같이 달려온 여자가 있습니다. 김종국이 허벅지까지 단단한 누가 왔어요. 그리고 번쩍번쩍 황금수저를 쥐고 태어나 탄탄대로 인생을 달리는 여자도 있죠. 아시아 여성 기업인 시빈에 들어가셨어요. 신상그룹의 후계자로서 우리 신상을 아시아 1위를 넘어 세계 제1의 기업으로 키울 겁니다. 접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은 뜻밖의 사고를 통해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계좌번호 불러요. 뭐야? 이런 일엔 괜찮냐? 다친 데는 없냐? 죄송하다. 이게 뭔지 아니에요? 현금으로 줄게. 됐죠? 야! 돈 있음 너같이 해도 된다고 애들이 보고 배울까봐 짜증나서 못 받겠다! 사람 나고 돈 났다는 여자와 돈 나고 사람 났다는 여자의 살벌한 기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안녕. 잘 부탁해. 가족들한텐 존댓말 써요. 잘 부탁드려요. 이게 무슨 일이죠? 다시 없을 원수처럼 싸우던 두 사람이 고용주와 가사 도우미 관계로 한 집에 살게 됩니다. 신분의 시소, 양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인생 역전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여자 박복희. 아줌마 언제 봐도 씩씩해. 아니 뭘 삶아 먹어요? 인삼? 우리 야채 남은 거 삶아 먹어요. 우리 야채가 그렇게 좋아. 팔자는 이름 따라간다는 말처럼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에서 태어나 박복하게 살았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니다. 너무 늦게 잤어. 오전 장사를 마치고 조용한 낮잠 명당을 찾아 쪽잠을 자려던 그때 잠이 확 깨는 납치 사건을 목격하는데 어떡해.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대책은 없어도 순발력과 기동력은 스피드 레이서급. 오늘 한번 달려 무아! 저분이 저를 구해만 준다면 그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옷이 없으면 평생 옷을 나누고 음식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음식을 나눌 겁니다. 이 맹세를 어기면 제가 저 사람의 딸입니다. 자칭 트럭 레이서라는 별명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화려한 운전 스킬을 뽐내며 아주머니를 구해주는데요. 나가 떨어졌네요. 아주머니! 급한 대로 눈에 띄어 들어간 곳이 요양병원? 왜 이러신 거예요? 금방 깨어나실 거죠? 제가 진짜 좀 가봐야 돼서 그래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녀에겐 다음 아르바이트가 시급해 보입니다. 저 환자 여기 맡겨놓고 도망가려고? 에? 1년치 요양비서 물러놓고 가든지 깨어났을 때까지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결국 죄송해요. 제가 진짜 사정이 급해서 깨어나실 때까지 있어드리지를 못해요. 아주머니는 병원에 고이 모셔둔 채 무작정 탈출을 감행하는데 좋은 일을 한다고 나 샀다 이게. 그런데 잠시 뒤 복희의 일터로 찾아온 형사들. 경찰입니다. 차례가! 나 지금 잡혀가요? 결국 내가 왜? 내가 미쳤어요. 내가 왜? 납치 사건 용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목격자로 나타난 장시경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접촉사고 낸 사람의 어머니를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우연히 딱 마주치고 바로 쫓아가서 미친 듯이 달려가요. 이상하긴 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접촉사고? 은수야! 괜찮아? 어제 그 재수없는 여자 엄마예요? 그때 신상그룹 외동딸로 평생을 고상하게 살았을 것 같은 고상아가 등장합니다. 또 만났네. 용의자 박복희? 어제 나한테 100만 원 받아내고 우리 집 뒷조사했니?
교활해서. 아주 사람 속 박박 끓는 말투로 막말 세 바가지는 쏟아내는데요. 얘가 진짜 어제부터 나는 할 말 다 했고 조사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가볼게요.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풀려나긴 했지만 이거 완전 억울해서 돌아가시는 상황이죠. 아, 이렇게 선량하시면요 어디를 봐서 납치범이야. 그렇게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앞에 부모 죽인 원수보다 더 미운 남편 뭐야? 개 아니 기차반이 나타나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야, 마음 떠난 남편 중에서 이렇게 착한 남편 봤니? 2번 착했단 새 식구 간 쓸게 다 끓여가겠네. 여자에 홀려 집도 몰래 팔아버리고 이혼까지 요구하는 이런 인성 기차반.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다 부탁한다. 뭐야? 아 진짜. 하지만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불과 하루 사이에 납치 용의자 신분에 집까지 없어져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복희. 그치. 내일은 해가 떠. 웃기지 마. 오늘 당장 이렇게 컴컴한데 내일이라는 게 웃기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다로 돌진하려던 그때 납치당했던 신상그룹 3호 은임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트럭 그 여자 어떻게 됐니? 그 여자가 나 살려준 은이냐? 그 여자 좀 찾아봐. 정신이 들자마자 생명의 은인을 애타게 찾았던 그녀. 복희 씨 맞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생명의 은인이 된 두 사람. 이 인연을 계기로 복희는 신상그룹 집안에 입주 도우미로 취직하게 됩니다. 회장님은 익힌 김치, 사모님은 총각김치, 갓김치. 잠시 비관을 했었지만 이내 씩씩하고 활기찬 태도로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복희.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상아 핸드폰 아니야? 엄마 영철이 신고해! 당신 누구야? 고상아 씨 무사히 만나고 싶으면요 신고 같은 거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어떻게 상아야! 딸 상아마저 납치를 당하자 은임은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한편 어스름한 폐공장. 갑자기 나타난 복희와 시경. 집 앞에서 일어난 납치를 목격하고 빠르게 뒤쫓아온 건데요. 자, 나 전화 못할게요. 팀장님은 이혼 못해요. 환상의 콤비로 납치범들을 물리치고 상하 구출 미션을 성공해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왜 전화를 안 받으셔? 쓰러진 은임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가족분 중 오형 계신가요? 출혈이 심해서. 제가 할게요. RH-세요?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와보실래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희귀 혈액형이라 피를 구하기 쉽지 않고 안 맞으시는데 다른 분 안 계세요? 제가 O형이기는 한데. 그럼 한번 들어와 보세요. 혹시나 해서 검사해본 복희의 혈액형이 일치 판정을 받게 되고 한편 신상그룹 회장 고충은 가족의 혈액형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아니 그럼 집사람 친자도 아니란 말이야. 사실 상아는 은임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라 생각했던 고충. 자신의 의심을 부정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당황스러운 건 고충뿐만이 아닙니다. 전문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O형이 아니라 A병이십니다. 제가요? 친딸을 찾기 위해 비밀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고충. 그리고 또 알아볼 게 있나? 좀 봐주게. 그의 계획을 알아챈 상아는 이를 저지하려 합니다. 친딸을 찾으시겠다. 절대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든 내가 먼저 찾아야 돼. 꼬일 대로 꼬여버린 두 여자의 인생. 거기에 두 사람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까지 서서히 드러나는데요. 과연 복희와 상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도마위 TV에서 들여다봅니다. 극과 극의 인생을 사는 두 여자의 삶을 통해서 가족의 사랑과 삶의 의미를 담아내는 가족극 찬란한 내 인생.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저는 굉장히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밝은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랄한 드라마? 네. 일일 드라마는 이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무겁고 진지하면은 보면서 좀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참 일일 드라마에 어울리는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부담을 좀 덜 준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다른 일일 드라마나 아니면 이제 전작 그 아침 일일 드라마였던 나쁜 사람과 좀 비교를 해봐도 복수, 뭐 이런 뭐 음모 이렇게 좀 잔인한 장면이 좀 지나치게 나오는 일일 드라마가 많은데 이 찬란한 내 인생 같은 경우는 웃음을 유발시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사실 재밌어요. 납치를 하던 악당들도 허술해서 너무 빨리 그 박복희한테 패하는 걸 보고 좀 뭔가 웃음을 이제 유발하기도 했고 박복희라는 캐릭터가 지나치게 이렇게 눈물을 자아내는 좀 이렇게 심파적인 캐릭터가 아니라는 점도 저는 좀 신선하게 다가온 지점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 모든 사건은 복희 앞에서 일어나고 복희는 또 이것을 잘 해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수히 반복되는 우연들, 그 속에서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그 극단적인 모습들이 시청자에게는 오히려 마음 편히 그 인물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사람은 아주 나쁘고 착한 사람은 얘 왜 이렇게 미련할 정도로 착하지?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극단으로 나뉘니까 아예 나쁜 사람은 마구 욕을 하고 착한 사람한테는 무조건적인 응원을 보낼 수 있는 감정 해소를 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닐까. 그래서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맞장구 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장점들이 다 좀 단점으로 많이 와닿았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고정 시청층이 있고 그 시청층이 좋아하는 코드들을 찾아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기시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와 서사,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이런 통속극을 즐기는 세대와 장르 드라마를 즐기는 세대의 어떤 세차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드라마에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슷한 세팅만 봐도 그냥 안 봐, 이 드라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시청층의 유입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제작진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극을 이끌어가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굴곡진 인생을 사는 박복희와 재벌 2세 고상아, 또 복희의 첫사랑이죠. 장시경과 전 남편인 기차반. 이렇게 네 인물 간의 다층적인 대립 구도를 통해서 갈등 구조를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눈에 띄는 캐릭터 누가 있을까요? 눈길이 가는 캐릭터로 고상아를 좀 꼽고 싶어요. 굉장히 히스테릭한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전형적인 재벌 2세 아나무인 캐릭터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기가 친딸이 아님을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그 내면의 연기가 좀 보이는 지점이 좀 몰입감을 주는 것 같아요. 박복희, 기어코 회장님 앞에 나타났니? 계속 뭐 불안해한다던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적으로 이제 하는 행동들이 시청자로서는 납득이 갈 만큼 좀 연기를 해주는 부분이 좀 눈길을 좀 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아쉬운 캐릭터 저는 기차반을 꼽고 싶습니다. 우선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할 정도로 너무 뻔뻔하기만 한 캐릭터라는 점에서도 아쉬운데 박복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이혼한 이후에도.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데 취직을 했으면 아버지가 아픈데 네가 보고 싶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기만 하냐? 애들 할아버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병원비 좀 어떻게 좀 해봐. 뭐?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또 슈퍼우먼의 이미지를 계속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건데 그러한 부분을 기차반이 사실 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박복희는 전형적인 아줌마 캔디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그 이름을 좀 지어보고 싶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뭐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혼으로 새엄마가 들어오셨는데 뭐 이분이 그렇게 좋은 성격도 아니고 심지어는 바람 피우는 내연녀까지 아주 이상한 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 속에 쌓여 있는 박복희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좀 뻔뻔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해도 가요. 그런데 이런 박복희가 계속 진행이 될수록 점점 가족들에게 이끌려만 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하가 박복희보다 더 주인공 같은 캐릭터 아닌가. 은하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시청자가 생각하는 말을 해줘요. 니네 엄마 가정부라며. 네가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 그럼 니네 엄마 뭔데? 우리 엄마? 직업 없는데? 엄마가 직업이 있어야 돼? 그럼 니네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노는 엄마네. 21세기에 직업 없는 게 자랑이야? 가정부가 뭐? 모든 걸 컴퓨터가 하는 시대가 와도 그 컴퓨터 작동시키는 것도 귀찮은 사람들이 있어. 절대 안 없어지는 게 도움이야. 사람들이 바빠질수록 아마 더 찾을걸? 니네 미래 촉망받는 직업 3위가 도움인 거 알아 몰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나이만 어렸지 사실 나이가 좀 많았으면 이 캐릭터가 주인공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캐스팅에 좀 주목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 캐릭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 심희영 씨가 그 캐릭터를 너무 잘 소화해주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도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여주인공으로서 손색이 없다. 굉장히 오그라드는 장면이 많거든요. 아 저거 어떻게 연기했을까. 첫 장면에 벌써 그 트럭한테 말 거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운전하며 가면서 노래 부르고 그 씩씩하고 당찬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머러스하게 잘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아쉬운 캐릭터가 장시경이에요. 고상아 오빠인 상수의 아주 절친이었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상수가 죽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곁을 절대 내주지 않는 이런 인물인데 의외로 뜬금없는 유머 코드나 좀 코믹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의사쌤이 뭘 했는데요? 왜 그런데요? 걱정 기게 하네. 아 기르던 강아지가 아파도? 나 박복희 씨 대형견이에요? 이 아저씨가 진짜 아 왜 맨날 딴소리해요? 너무 그러지 마요. 다 가지고 있는 마누라 같잖아. 궁극적으로는 복희를 중심에다 놓고 전 남편이었던 기차반과 대립하는 구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기차반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모습들이 좀 여기선 훨씬 세련되고 뭔가 이렇게 좀 날카롭기도 하면서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완급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장시경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정이 후반부에서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찬란한 내 인생에서는 기존의 일일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정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출생의 비밀, 신분 상승, 인생 역전 같은 소재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존 일일 드라마와의 차별점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 찬란한 내 인생, 운명이 바뀐 두 여자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드라마들이 이전에도 좀 꽤 있었죠. 병원의 실수로 바뀐 두 여인의 그 이야기를 그렸던 반짝반짝 빛나는도 그러했고요. 또 운명의 이야기를 친딸과 양딸이라는 구조로 이제 그려나갔던 왔다 장보리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보통의 그 일일극의 안에 좀 더 다양한 장르적 재미를 좀 배치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저는 굉장히 좀 돋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시대의 어떤 유행하는 코드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가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영화 기생충의 어떤 스타일을 거기다 집어넣었던 것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우와, 나 짜파구리 처음 먹어봐. 진짜? 아줌마, 고기 같은 건 안 넣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짜파구리엔 하나고기 넣는 거라는데. 그럼 이 소세지가 한우다 생각하고 구워서 넣어봅시다.
엄마 짱! 그럼 우리가 익숙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때 시청자들은 어머 나 이거 알아. 마치 자기가 훨씬 더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큰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한 것이 이 찬란한 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출생의 비밀이란 장치를 사용한 위치는 좀 차별점을 가진다고 봐요.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이 출생의 비밀 같은 거는 거의 엔딩적 요소잖아요. 끝까지 갖고 가다가 마지막에 터트리면서 갑자기 이제 해피엔딩으로 부모를 찾고 끝나게 되는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 거의 초반부에 먼저 터트리고 이 바뀐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전후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사실 좀 더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점에서는 다른 드라마들과 좀 차별점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근데 동시에 이 출생의 비밀이라는 장치 자체는 사실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요. 아무리 일일 드라마 시청자층이 이제 중장년층으로 거의 고정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장치를 계속 쓰는 거는 납득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연주 의원님의 말씀에 너무나 깊이 공감을 하면서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 공간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심숙 박현일 씨가 그 명품 주우러 가겠다고 그 집안에 들어갈 때 모습은 그러니까 마치 그 대저택이 약간 판타지적인 공간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봐, 내가 뭘 했어. 막 굴러다닐 거라고 했잖아. 엄마, 이거 어때? 이뻐 이뻐. 나도 좀 보자. 엄마, 그냥 다 싸가자. 어차피 얘는 계속 여기서 의도 입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애들도 내보내고 둘이 저 방구석에 들어갔어? 안 되겠다. 내가 저 방에 좀 들어와 살아야겠다. 뭔 소리야? 합치자 우리. 나 이제 마음 잡았으니까 다시 합쳐. 나 아버지 요양원 보내고 나 혼자 적적해. 아버지가 병상에 눕기 전에 한 말이 뭔지 아냐? 너랑 다시 합치래. 뭐 내가 너랑 다시 살고 싶어 그러겠냐? 나 효자잖아. 아버지 말 들어야지. 기차반도 막 다시 여기 집에 들어와야 되겠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리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고 내적인 갈등이 좀 구조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차근차근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풀어나갈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박복희 삼행시는 아니고요. 이름 보면은 박복하고 마지막에 희망의 희자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박한 건 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만 박복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찬란한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갈등과 따뜻한 웃음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박복희와 고상아의 어떤 뒤바뀐 삶이 출생의 비밀 이상의 어떤 또 다른 메시지를 드라마가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흥행이 보장된 코드들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좀 시대나 현실에 맞게 반발짝 앞서 나가려는 시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여자의 뒤바뀐 인생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유쾌하게 그려가고 있는 찬란한 내 인생. 보다 현실감 있고 이체감 있는 인물 묘사를 통해서 공감대를 높이고 더 사랑받는 드라마가 될 수 있길 마지막까지 응원하겠습니다.